단기간 내에 보험을 집중 가입하더라도 소득이 상당하면 무효가 아니고 사고 직전 좌측으로 조약 및 감속하였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합 55385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9년 1월 14일, 15일 여러 건의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고가도로 및 불법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추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위반으로서 망인의 서면 동의 결여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필적감정 결과에 따르면 각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망인의 이름과 서명 부분 필적은 망인의 노트, 망인의 L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신청서상의 망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망인이 직접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계약은 유효합니다. 쟁점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8년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었고 2017년에는 사업소득이 있었으며 원고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매년 2천만 원이 넘는 연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원고는 2019년에 매월 200만 원 상당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망인은 시가 1억 3,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부채는 각 8천만 원, 830만 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망인이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었다거나 보험금 부정취득을 모의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은 26만 6천 원이므로 원고나 망인의 수입 재산 등 경제 사정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계사가 제안해 준 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질병 관련 보장이 축소되고 사망 관련 보장이 증가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와 망인이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험가입 경위서에 따르면 사망담보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만이 승인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망담보특약이 의무부과 특약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계사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기존 보험 역시 교통상해 사망 등을 보장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원고나 망인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것이라면 굳이 기존 보험을 해지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봄이 상당하고 피보험자인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 나 피고들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쟁점 1. 상해사망보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망인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자정 무렵 사고 장소 주변은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가도로에 의해 생긴 그늘로 인하여 낮에도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국가수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에 따르면 주행 기록을 보면 사고 발생 1초 전에 좌측으로 조향하며 제동 페달을 밟아 순간적으로 시속 105km로 감속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따라서 망인은
뒤늦게 트럭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그 시기가 너무 늦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면 우측으로 조향을 시도하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1.5초 전까지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좌측으로만 조향하였을 뿐 우측으로 조향한 바 없습니다. 안산 상록경찰서의 관련 조사 기록에서도 망인의 자살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2.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감정인의 자동차 사고 공학 분석 보고서에는 망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동료 T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일항 기재 사정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주의정한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자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가 어렵고, 원고의 수입 및 망인의 자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망인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부담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 간의 갈등을 겪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자살 암시성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이 평소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사고 20일 전 안경렌즈를 새로 구입하였고, 이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원고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